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26일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 이후에 일종의 좌파 동맹이 탄생을 했죠.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양산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총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준연동 형제를 이재명에게 권유를 해서 그것을 다시 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는데 좀 문재인이 관여를 했고, 또 실제로 총선 과정에서 하산을 해서 평산마을에 있다가 하산을 해서 여기저기 부산, 울산, 경남 다니면서 지원 유세, 하란 점포 있고 유세를 다녔고, 또 실제로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조국당이 탄생하는데도 문재인이 사실상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선거에서 171석을 가져갔죠. 조국, 범죄 혐의자들, 또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국당도 이 의석을 차지를 해서 일종의 좌파 연합을 형성을 해서 기세등등하게 나가고 있는데, 항상 이 세 명의 머릿속에는 이 사법 리스크. 자, 조국이 당장 구속될 순위로 보면 조국이 가장 빠르죠. 조국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바로 구속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지금 청구가 되면은 또 구속이 될 수가 있죠. 문재인 구속까지는 좀 멀었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문다혜 부부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서 지원을 받은, 금전적 지원을 받은, 그래서 언제든 수사 대상이 돼서 검찰에 불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는 이 좌파 동맹이 선거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몰락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그래서 특검, 이런저런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탄핵 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본인들이 이 좌파 동맹이 윤석열 정부를 막 흔들고 나중에 탄핵까지 시키고 임기를 단축시키고 하면은 본인들이 살아남는다, 이 생각에서 사법적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판단에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해서 윤석열 정부 몰락이 아니고 이 좌파 동맹의 몰락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검찰 수뇌부 인사죠. 검찰 인사가 일어나고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이번에는 진짜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조국이야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 바로 구속되고 모든 것을 잃고 정치에서 떠나야 되니까 당분간은. 자, 그렇게 일종의 시간 싸움인데, 정치 시간, 그러니까 그 좌파 동맹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빨리 진행을 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몰락을 시키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인들은 22대 국회 개원도 되기 전에 21대 국회 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도 최상명 특검법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있죠. 이것이 다 탄핵 자락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시간이 이 검찰 그리고 법원 사법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더 늦어질 거라는 이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과 법원의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치 시계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좌파 동맹이 몰락을 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일단 문이조 좌파 동맹 동반 몰락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집단,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집단은 좀 자기들이 처한 환경,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세력 크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일단 외형상으로는 좌파 동맹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같은 뿌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5월 동주 또는 동상이몽 이렇게 어울리는 그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각자 또 처한 상황 같은 것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합종 연행을 시도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동의 적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두고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피하기인데 지금 당장 구속 피하기는 이재명과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탄핵, 뭐 임기 단축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도 이 좌파 동맹에 같이 공동 운명체가 지금 돼 버렸습니다. 동병상련의 관계로 지금 갔는데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이 이 김정숙, 문다혜, 특활비 유용, 심지어 경호처, 문재인 정부 경호처까지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 문다혜 씨 돈, 태국에서 보내온 돈을 돈 세탁을 해준대.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게이트죠. 경호처 게이트죠. 지금 동시다발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까지. 그래서 문재인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친문계 당선인 27명이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 그 전 단계 서창호, 옛사위 서창호 수사에 대해서 이 반발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열었죠. 그래서 이 세 집단, 문이조 세 집단이 공동으로 그 전선을 펼치는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려면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검찰 그리고 법원의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이조 이 좌파 그 동맹의 공통점은 이 상당히 여러 사건에 얽혀 있다. 여러 사건의 범죄 혐의로 받고 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고 이 배우자, 가족들까지 다 지금 얽혀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이조 세 사람이.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이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공적 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범죄 혐의 외에도 사적인 비리들이 다 여기저기 막 널려 있다. 이 점도 공통점이죠. 그 일종의 뭐 좌파 동맹 그렇게 하지만 범죄 동맹, 범죄자 동맹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간략하게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문재인은 김정숙, 문다혜 포함해서 일가가 다 범죄 연루, 특활비 유용 이런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가 국정농단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재명은 본인이 한 10개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혜경, 배우자 김혜경 뭐 선거법에 기소되고 또 법카 계속 수사 중이고 최근에는 관용차 사적 이용 추가 기소될 가능성 다 그렇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곧 이제 구속될 텐데 정경심 복역 중에 가석방이 돼서 나와 있지만 정경심도 아직 그 저 대법원에서 4년형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나와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그 4년 받은 것은 4년 동안 그 복역을 하게 된 것은 이 딸 조민 씨 이야기인데 조민 씨도 지금 뭐 기소가 돼 있죠. 1심에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심은 이 4년 외에 조민과 관련된 입시비리 4년 외에 아들 조원 입시비리 또 그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었죠. 추가돼서 1심에서는 1년 실형이 됐지만 지금 2심에서는 1년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는데 어쨌든 이 대법원 재판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좌파연합인지 범죄연합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집단은 이 세 사람은 공적인 범죄 혐의 외에 사적 개인 비리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겁니다. 만약 공적인 비리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나 뭐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이나 업무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좀 결이 다르지만은 그것 외에도 사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 저지른 범죄가 많이 있는 게 또 이 세 집단의 특징입니다. 좌파 동맹의 특징이죠. 자, 문재인 공적으로는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뭐 통계 조작 이런 거 쫙 있죠. 근데 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상직과 제3자 뇌물 거래, 그 다음에 특활비 유용, 경호처 돈 세탁 이런 부분들이 막 있습니다. 사적 비리가.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거 이제 경기도지사 때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했다고 해도 업무 추진비, 법카 유용, 대장동, 뭐 400억 조수지, 변호사비 대납, 또 대북 송금, 곡구속 영장에 청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조국도 마찬가지죠. 뭐 민정수석할 때 유재수 감찰 무마 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부정선거 개입 이런 것은 공적인 영역이지만 사적으로 그때 사모펀드, 운동학원 반환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시비리 이런 사적인 이 범죄 비리도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죄 비리가 많은 이 범죄 연합, 좌파 연합, 범죄 집단 연합,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물론 정경심은 뭐 구속돼서 살았지만은 조국이 이리저리 피하고 재판 질질 끌고 뭐 문재인 막 수사를 하면 자기를 소환을 하면 무례하다 뭐 이러면서 버티고, 이재명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서 유창훈이 기각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급박을 했죠. 유창훈은 급박을 해서 기각을 받아내고, 이런 일이 2년 동안 지금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런 신적폐, 이 사람들에서 한 신적폐를 청산하라였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사실상 계속 처음부터 또 여론전에 밀려서, 좌파 여론전에 밀려서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것은 제대로 단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죄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이나 이재명 세력이나 지금은 조국까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막 유언비어 붙들고 계담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년 동안 법대로 정말 처벌을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2년간 지금 9월까지 검찰의 지휘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그러니까 과거 권력, 문재인 수사, 그리고 또 미래 권력일지도 모르는 이재명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예 막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무장 해제가 됐죠. 대표적인 것이 이원석이 가로막았다. 이것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수사를 문재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막았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간부 인사에서 패싱을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대검의 8명의 그 부장들 중에서 6명이 이번에 교체가 됐죠.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이원석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임기가 9월까지인데 그 전에 한 7, 8월 되면은 신임 총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종의 여기도 레인덕,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레인덕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수원지검장도 교체가 됐고, 또 문재인 수사 본격적으로 하는 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뭐 이창수 교체가 됐고, 전주지검장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 제3자 뇌물죄 수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찰의 시간이다. 그리고 법원도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한 1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수원지검장이 교체된 상태에서 6월 7일 날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1심이 나오면은 바로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국회가 안 열리죠. 그럼 그때 영장 청구를 하면은 이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유창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지만 이것은 수원지법에서 영장을 심사를 하는데,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을 비롯해서 다 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래서 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그때 또 방탄국회를 열어서 뭐 어쩌고 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방탄국회까지 열면은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대표 연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8월에 대표가 끝나니까. 근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된다면은. 여기다가 또 재판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정교사 그리고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재명은 손절이 되는, 그래서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수사, 지금 전주지검장이 교체가 됐는데 전주지검에서 그대로 이 제3자 뇌물죄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주지검장으로 수사를 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이첩을 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든지 이 수사가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에서 이제 파생된 사건들이 특활비, 김정숙 씨가 특활비로 옷과 구두를 마구 사들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양인에서 유송아 씨가 특활비를 막 관리를 하던 이 사람들이 문다혜, 태국에는 문다혜에게 송금을 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준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사이에 태국에서 문다혜 씨가 서울에는 또 집을 사서 갑자기 2억 5천만 원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죠. 그게 특활비가 흘러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까지 지금 관여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힘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도 또 김정숙 타지마을 예비비 3억 7천만 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터져나와서 언론도 예의주시함으로 이것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문재인 수사. 조국이야 뭐 대법원 판결만 나면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교도소로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좌파 동맹, 이 3자 동맹이죠. 이게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발부둥이 바로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하고 탄핵까지 몰고 가는 게 생존을 위한 발부둥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이 며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때 봉화마을로 노무현 서재로 이재명하고 조국을 불러 모아서 그 김경수까지 앉혀놓고 이재명과 조국에게 빨리 성과를 좀 내라. 성과를 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몰락 위기에 몰린 이 3자 동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라. 탄핵 정국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조급함을 가지고 재촉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같이 살자. 뭐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정치 야권의 시계보다 좌파 동맹의 시계보다 검찰과 법원의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